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수사반장의 수사반장 이종혁입니다. 많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나요?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기다리진 않는다 그랬더니 아우 진짜 뜸하게 주실라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이 재밌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매일 안에서 종목들을 고르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종목들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포문을 여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 한번 좀 궁금해 하실 만도 하겠더라고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뭐 건설회사, 고 정주영 회장의 아주 신화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드라마로도 몇 번이 나왔었잖아요. 모를래야 모르기가 힘든 종목이에요. 그죠?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게 해외 쪽에서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매출은 한 6대4 정도가 나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현대건설 국내 쪽이 지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건설이잖아요, 건설. 건설 산업은 여러분들 뭐 물론 재개발도 하고 막 여러 개 합니다. 근데 건설 산업이 성장 산업일까요?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말해요. 도입, 성장, 성숙, 쇠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장되는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성장이나 뭐 성숙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워낙 건설은요, 그거보다 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좀, 제가 말하는 거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양산업이라고 봐요. 국내 건설 경기들 지금 어떤가요? 요즘 그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 아니, 뭐 요즘만이 아니죠.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죠. 부동산 PF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 부동산 PF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아시죠? 특히 올해였죠. 금융권으로 이 부동산 PF에 이 문제되는 만기들이 돌아와가지고 그거 지금 연장시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 부동산 PF가 해결되려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PF가 좋아지게 지금 뭐 경기가 좋을까요? 지금 막 살아날까요?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재개발한 데들 어때요? 재건축한 데들. 지금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막 서로 난리 나서 막 문제돼가지고 서로 입주 못하고 막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원자재 가격 올라간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어떤 집을 재개발할 때 한 5억만 되면 되는 집인데 이제 이게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시멘트 가격 올라, 뭐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7억이 드네? 그러면 건설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2억 더 달라 그래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니 너희 5억이라며 5억에 맞춰서 우리 오케이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7억이면 2억을 어디서 내? 무슨 우리가 재벌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PF라는 걸로 인해서 건설업에 대한 업황 자체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죠. 이 백그라운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져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이 좋아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될 만한 데는 거의 다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일본의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역이나 이런 거보다도 경제권이라 그러죠. 그런 경제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들 이미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뭐 고령화, 초고령화 이제 그 사회로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도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도시가 한 요만큼이라고 칠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외곽 지역에다 집을 지으고 거기서 전원주택 만들어주고 사세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아이고 난 노년을 이제 전원주택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이러고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운전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령으로 가실수록 운전하시기 어렵죠. 그럼 이동성이 줄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실제로요, 약간 그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변두리 지역 시골 같은 데는요, 눈이 조금만 많이 와도요, 이 노인분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일찍 못 간대요. 왠지 아세요? 택시를 불러거든요. 일본은 그 우버 이런 거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들이 들어가질 못한대요. 진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하루 이틀이 막 꼼짝없이 막 노인분들 고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멀리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도심 가까운 데로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파도 언제든지 병원 가야지, 무슨 시설 이용해야지 이러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점점 이제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로 모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쿄가 요만큼 예를 들어 록봉기, 긴자 이렇게 있는 요 도쿄가 요만큼만 도쿄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일본 도쿄도 굉장히 큽니다. 일본의 도쿄들을 더 넓히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지금 또 넓혔죠. 왜 그럴까요? 자꾸 도심을 확대, 우리 안 그래도 요번에도 그런 문제 많이 있었죠. 그 김포 문제 때문에 아시잖아요. 수도권을 늘린다고.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의 추세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재반 시설도 쫓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렇게 짓고 뭘 하려면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이런 변두리 지역은 이제 개발해봤자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개발이 지금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저기에 또 지으면 되잖아요. 저기에 지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 좀 아시고 하시는 얘기들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현대건설은 특히나 중동붐이 있었잖아요. 그죠? 1980년대 때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70년대 후반. 오일머니 어마어마하게 그 중동 사막 바람맞으면서 아시죠? 예, 우리 아버님 때들이나 우리 삼촌 때들. 특히나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막 희한한 거 갖고 온 애들이 있어요. 야, 이거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요번에 사우디에서 하다가 사온 거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중동으로들 많이 나가셨어요. 이 중동 붐이 굉장히 커서 현대건설도 그때 덕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 중동에 있어서 옛날같이 굉장히 호황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의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중국이 없었습니다. 건설 쪽으로. 근데 지금은 중국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중동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하기 건데 꽉 잡고 있다고 해도 돼요. 얘네들은 가격으로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우리나라 건설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 환경들을 모르고 그냥 건설업,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야, 맨날 그 기대만 하다가 건설업 가지고 물을 잔뜩 들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게 돼 있질 않으니까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차트상 빠졌네,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월봉 차트로 보실래요? 예, 어휴, 이거는 램수면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건 겨울잠이야. 이건 겨울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차트로 봐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레포트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괜찮다. 맞아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기본빵 어느 정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영업이익률이 줄어요. 이익률. 성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장이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지. 이익은 나는데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어. 계속 줄어들어 봐.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익의 성장률이 좋은 회사들을 찾잖아요. 근데 이 이익의 성장률이 건설업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1위의 건설사다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늘 그런 부분들을 좀 과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안 좋아요. 특히나 이 현대건설은요, 여러분들 현금 흐름이라 그러거든요. 현금 흐름이 얘네들은 계속 적자예요. 수주에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갖고 있어야 되잖아. 다 더 많이 나가. 건설업에 희망 거는 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중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옴시티, 미스터 에브리띵, 뭐든지 다 하든, 빈쌀만,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네옴시티에 대해서 그 당시에부터 해서 많이 지금도 공부를 해봤지만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몇 개 옥타곤에서 몇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더 라인인가 해가지고 쫙 짓는 거 있잖아요. 현재 과학 기술로 지금 그거를 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와류 바람도 불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고 이러면은 그게 버텨내질 못한대요.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는 게 네옴시티에서 빈살만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니까 다 되니까 돈으로 하니까 돈 그렇게 많으니까 불사조같이 평생 살겠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현재. 그럼 지금 빈쌀만 타임머신 만들어내야죠. 지금 100년, 200년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돈으로 왜 못 만들어내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라인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다 된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앞으로 장기 프로젝트니까 그래요. 장기 프로젝트는 그럼 50년, 100년 뒤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건설주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그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그때 올 때보다 주가 좋은가요? 계속 빠지고 있잖아. 아니 반장님 그럼 전쟁 복구 사업들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맞아요. 뭐 우크라이나 이런 거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곧 전쟁 자기가 되자마자 빨리 끝내버리고 예, 그렇게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전 이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변수가 생겼죠. 비상기업과 탄핵에 대한 그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제일 위가 어떻게 돼요? 상당한 공백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전쟁 복구 사업에서 미국 주도로 될 거거든요. 뭐 EU도 하지만 미국이 많이 주도할 겁니다. 지금 요번에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그런 정치적 여러 가지 되니까 대사가 얘기도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우리가 과연 전쟁 복구 사업에 주도적으로 거기 뛰어들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리드할까요?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우리가 방송이 나가겠지만 이제 뭐 오후에 뭐 탄핵에 대한 그 투표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180일 안에 뭐 헌재에서 재판이 돼야 돼. 그럼 뭐 3개월, 4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아무리 뭐 그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대행을 한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국가 원수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럼 건설업체들이 편하게 가서 이 전후복구 사업을 따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건설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 재개. 불가리아에서 20조 원 규모 수주. 와, 20조 원.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너 돈으로 사람 기죽이냐? 막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돈으로 찍어버리면 돼요. 그럼 완전히 막 주식시장에서 먹혀요.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좋게 봐버리잖아요. 잘못하면 굉장히 오판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은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원전 수주,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프랑스 얘기했는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특히 앞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들 원전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같이 이렇게 그 믹싱해서 그쪽 기업들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전 수주 물론 어느 정도 지금 돼 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 잠깐 쉽게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케인즈라는 사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경제의 뭐 아버지 막 이러는데요. 근데 그분의 그 유효수요로 해서 하는 경제 공식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C가 컨슘, 소비예요. 소비. 그럼 I는 뭐냐?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입니다. 투자. 그럼 G는 뭐냐? G는 거버먼트입니다. 정부.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 X가 익스포트, 수출, M이 임포트, 수입. 그래서 이건 순수출.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는 이것들이 커지면은 커진다라고 케인스는 얘기해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제일 먼저 뭐 푸는지 기억나세요? 건설 규제 풀죠. 그래서 건설 부동산이나 막 이렇게 좀 올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왜? 소비나 투자가 늘질 않기 때문에 수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거하고 이거는요. 정부가 컨트롤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항상 경기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G입니다. 거버먼트. 왜? 규제를 풀어서 살리고 죽이는 산업들.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부동산 잡잖아요. 그거 다운시키잖아요. 이게 G예요, G.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가 점점 뭐 안 좋아진다 어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옛날에는 G, 정부에서 건설을 올려요. 규제 풀어서. 근데 지금 막 규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지금 건설업 살아요? 현대건설 못 살죠.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하면은 제가 당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있어도요.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차트 노름에 당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월봉 보여드렸지만 몇 년 동안에 현대건설 좋은 얘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동면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데서 한번 물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10년, 15년을 들고 계셔야 돼요. 장당구입니까? 무슨 뭐 발렌타인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질 못하면 이렇게 당해요. 왜? 현대건설 제일 대표적인 회사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현대건설 요거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요거는 기술적인 반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웬만하면 저는 그냥 털어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도 참 코로나 때 끝내줬던 종목인데 하여튼 저하고 오늘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죠. 효성 첨단 소재는 일단은 효성에서 2018년인가요? 그때 이제 인적 분할되면서 나온 회사잖아요. 이 회사의 대표적인 걸 뽑아라 그럼 타이어 코드잖아요. 이 회사 매출의 거의 뭐 50에서 한 60%를 차지해요. 여러분들 타이어 코드는 아시죠? 타이어가 민무늬 타이어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섬유같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마찰이 되거든요. 그 타이어 코드가 글로벌 얘네가 1위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효성이 이거 가지고 되게 유명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진짜 끝내주게. 예. 월봉으로 보면 더 끝내줘요. 인적 분할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조용히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빵 하고 올랐어요. 코로나 때 제일 혜택을 본 그룹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효성그룹을 뽑아요. 그때 효성 주식들 다 날랐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효성이 앞으로 뭐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거다, 뭐 어떤 신사업을 할 거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이렇게 됐어요. 거의 다. 요 시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아마 들어오신 지 주식하신 지 뭐 1년, 2년 뭐 요 안팎, 3년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효성 가지고 물리신 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효성이 워낙 대단했습니다. 그때 대단하게 했던 주제어가 뭘까요? 탄소섬유였어요. 탄소섬유. 효성이 워낙은 타이어 코드 때문에 워낙은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효성이 진짜 주가가 올라가고 뭐를 하는 건 다 탄소섬유입니다. 철보다는 굉장히 가볍고 한 뭐 무게가 3분의 2, 3분의 1? 뭐 요거밖에 안 되는데 철보다 몇 배도, 하다못해 자동차에 뭐 이런 걸로도 재료로도 각광받는다고 이제 앞으로 그 얘기도 참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항공의 소재들, 그죠? 이 탄소섬유의 미래가 밝은 건 전 맞다고 봐요. 얘네가 이게 우주항공 소재로 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될 때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뭐예요? 스페이스X. 아마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산업 쪽은 날개를 아마 달 거예요. 왜냐? 트럼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밀어줄 겁니다. 법적이나 뭐 여러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우주항공 쪽 저 미래 비전 좋다고 봐요. 특히 탄소섬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는 저도 매력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섬유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 굉장한 혜택을 봐요. 어느 정도까지 끝내줬냐면 얘네 매출이 그때 3조 5천인가? 뭐 4조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 4천억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그게 계속 갈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빠지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조심하라 그러는 게 왜냐면 이렇게 빠질 때 있잖아요. 탄소섬유 이런 거 미래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타버려. 왜? 그럼 올라올 것 같으니까. 왜? 미래가 좋다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 빠져버리면 이제는 손도 못 쓰게 돼버려. 내가 주식 좀 잘해. 내가 좀 뭐 가르쳐줄게, 뭐 할게.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물 타서 먹었거든요. 물 타서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물 타서 죽는 타이밍이라는 걸 알까요? 이 미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요런 때 이렇게 드셔요. 그러다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과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려버리면 아니야. 올라오게 돼 있어. 아유, 예.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건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중후장대한 산업들은 보면요.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글로벌 경기가 살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경기 어때요?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효성 첨단 소재들 저때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상담 들어온 분들도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반장님 탄소섬유 좋다며요. 예. 근데 그 탄소섬유 그게 진짜 수익화되고 뭐 하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상당히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 탄소섬유라는 부분이 지금 당장 이 회사에 크게 역할을 하긴 어렵거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글로벌 경기 굉장히 순환매가 됩니다.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시점이 나중에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다리는데 우린 그걸 뭐라 그러나요? 기회비용이라 그러지 않나요? 과연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그걸 들고 있는 게 현명한 거냐? 특히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차라리 다른 거라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해볼게요. 가정을.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현명한 걸까? 절대 현명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탄소섬유가 이 회사의 모든 걸 결정할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과연 그걸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주가를 앞으로 뽑을 수 있겠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특히나 한 1, 2년 안에 좀 어렵지 않겠냐? 이 종목 역시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 들고 가라고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일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효성 첨단 소재 웬만하면은 이번 기회에 다른 걸 노리시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예, 스튜디오의 용가리. 이거는 뭐 또 더군다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너무 잘 아시죠? 예, 뭐 드라마 만드는 회사인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회사의 가장 기본은 뭐다? 드라마를 재밌게 만드는 거다. 근데 드라마를 참 재밌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도 히트작이 참 많이 나오더라. 이런 회사들은 결국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주가가 점점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요즘 진짜 주가가 이제 슬슬 좀씩 꿈틀대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참 재밌는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어려웠을까? 첫 번째 요인은 대주주, CJ ENM이란 대주주 때문이에요. CJ ENM이란 대주주 어땠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드라마를 잘 만들어도 얘네가 CJ ENM에 속하면서부터 한번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갈 만하면 찍어내라 계속. 그래서 위로 솟을 수가 없었어요. CJ ENM이 대주주가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CJ ENM에 있어서 그 CJ 그룹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실적이란 측면입니다. 실적이란 측면. 제가 왜 실적이란 측면을 얘기했냐면 요번에 얘네가 3, 4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3, 4분기 실적 발표했으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얘네 3, 4분기 실적 안 좋은데요? 예, 맞습니다. 안 좋아요. 얘네가 아마 요번에 매출이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0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데 앞에서 우리가 현대건설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이익률이 성장하냐 안 하냐, 이익이 성장이 아니라 이익률이 성장하냐를 따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점점 이게 더 나빠질 거냐, 아니면 이제 이게 좀씩 회복할 거냐, 어떻게 보면 그거에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과연 앞으로 실적이 더 계속 4, 4분기, 뭐 내년 1, 4분기, 2, 4분기 더 안 좋을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근래 최고의 히트 드라마 하면 여러분들 혹시 정년이라고 아세요? 정년이라는 드라마? 예. 정년이는 이렇게 하면 정년 퇴직이 돼서 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싫어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년이를 만들었는데 넷플릭스에도 나오고 케이블에도 나오죠. 동일 IP, 원 IP로 양쪽을 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익이요, 양쪽으로 잡혀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OTT들 있잖아요. OTT들. 얘네들은 여러분들 돈을 충분히 줍니다. 제작비를.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들 대부분 쪽대본이라 그래서 막 촬영하기 몇 분 전에 나와서 막 보고 막 이런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 얘네들 쪽대본 본다는 말 여러분 한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이 쪽대본으로 촬영하는 거 봤나요? 아니죠. 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막 사계절이 다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 충분한 제작비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정년이가 요번에 3, 4분기 실적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4, 4분기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3, 4분기.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얘네들이 앞으로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대작들이 얼마나 또 많이 만들어지냐예요. 뭐 정년이는 대작까지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좀 더 실적도 늘겠지만 그리고 비용을 얘네들이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연들 몸값이 너무 비싸졌다. 뭐 편당 엄청나다. 한류 문화가 워낙 지금 대단해서 해외 쪽에 지금 나가서 막 활동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몸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나라 지금 배우들이 받는 몸값이 그걸 결코 비싸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배우들의 몸값을 내리기가 어려우면은 주조연이라고 그러죠. 주조연들. 주연 배우 5명에 주조연 1명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죠. 탑 주연 배우 하나에 주조연 뭐 4명, 5명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죠.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은요, 옛날에는 1억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거의 2, 3억이 올라왔어요. 1인당.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어떻게 돼요? 훅 하고 더 올라버린 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키우는 뭐 신인 연기자 이런 걸 키우는 시스템이 지금 잘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 신인 연기자로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메꾸려고 그래요. 비용 통제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더 잘 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내년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인데요. 이게 뭐냐? 슬롯이라는 겁니다. 편성 시간대. 스튜디오 드래곤 레포트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보면 그럴 거예요. 드라마 편성 시간이 줄어서 이제 앞으로 비전이 없다. 올해 계속 제일 많이 나온 멘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편성 시간대가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편성 시간대가 늘어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간 편성 편수는 주가에 선행한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연간 편성 수가 주가보다 먼저 선행해요. 내년에 대작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 드라마 슬롯이 이제 늘어나요.
그러면 편성수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보다 내년이 늘어나거든요. 좀 전에 나왔죠. 연간 편성수는 주가에 선행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오고 있는 거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타이밍에 들어가 있죠.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죠. 저는 제 말에 숨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 틀리더라도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거고요. 앞으로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꼼꼼히 안 챙겨보시고 어쩌다 한 편 보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얘기한 건 듣지도 않았어. 그럼 제가 그분들 집에 찾아가서 똑똑똑 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면 전 여러분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셔야지만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본다 그러면은 힘든 구간은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니냐, 꽃길을 걸어가는 기간이 아니냐라고 이제 점점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관심 있는 종목도 있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종목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공부할 수 있는 분명히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저도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그냥 편하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아니 정 모르겠으면 종목하고 그냥 이름만 그렇게 해서 적어 보내셔도 돼요. 뭐 사연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지금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방송으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